자, 등비급수 봅시다. 자, 급수라는 게 무한수열의 합이었으니까 등비급수라고 하면 당연히 등비수열 중에서도 무한히 뻗어나가는 수열이 있을 건데 그걸 한번 더 해보자 이런 느낌이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등비급수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AN을 자, AR에 n-1승이라고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급수 판정해보자. 우리가 n이 1인 것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그러면 여기 급수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겠다. 그쵸? 급수가 일단 수렴을 하려면 적어도 이 일반항이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0으로 수렴해야만 그치? 우리가 분명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여기는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초항이 0이 아닐 때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럼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요. 여기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뭐하는 상태였고? 그쵸? 발산하는 상태였다.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급수 또한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발산할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을까? 없어. 그치? 자, 그러면 절대값 R이 자, 공비의 크기가 1일 때를 본다 치면 R이 1일 때는 자, 여기 있는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수렴하고? A, 초항으로 수렴한다. 그치? 자, 초항으로 A 이렇게 나올 건데 초항이 현재 얼마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0이 아닌 값으로 얘가 수렴하고 있으니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 현재 우리 급수 또한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발산하겠죠.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0이 아닌 값이 무한번 더해지는 거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자, 이것도 AN이 현재 무엇하는 상태가 될까? 발산하겠죠. 무엇하면서? 진동하면서 A-A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급수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A-A 이렇게 나오면 우변화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치? 교대급수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럼 얘는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될까? A가 될 거고, 그치?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될까? 0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한 극한값이 서로 어떨 거라서? 다를 거라서 당연히 급수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까지 수렴하는 게 하나도 있었어 없었어? 없는 상태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어떤 상태를 볼 건데? 작은 상태를 볼 건데 그렇다면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는 상태가 됩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급수가 무조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직접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조사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R이 그럼 1보다 작을 때 현재 우리 등비 급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치? 그 뒤에 쭉쭉쭉 더해지면서 일단 부분합 SN을 먼저 찾은 다음에 뭘 취하면 되겠다는 거? 극한을 취하면 되겠다는 거. 자, 등비수열의 합인데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1-R, R-1 1-R이 효율적이다. 그죠? 1-R의 A에 1-R의 무슨 승? N승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그럼 극한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극한 취하게 되면 여기서 Rn승은 어디로 갈 거라서? 0으로 갈 거라서 남는 게 1-R면 뭐가 될까? A가 되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등비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필요한 수치는 뭔지 확인을 할까요? 뭐 알면 되고? 공비 알면 되고, 그치? 그리고 맞아, 뭐도 알면 돼? 초항. 그럼 공비랑 초항만 있으면 등비 급수의 합은 앞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산수로 가볼까요?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n-2승이 나와있다 치자.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급수다. 그치? 당연히 수렴 범위에 있으니까 급수의 합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생각이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1 될 거고. 자, 초항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다시 역수 곱해서 답은 마이너스 역수면으로 3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틀로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지. 자, 그래서 우리 좀 잘 보면 수렴 조건이 만들어질 때
현재 초항이 0이 아닌 상태일 때입니다. 초항이 0이 아닌 상태일 때 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말과 1 사이일 때예요.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조금 다르죠. 어떤 지점이 다른 걸까? 그치. 1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해서 봐야 될 거고. 급수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잘 봐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초항에 대한 조건도 가져가 볼까요? 자, 초항에 대한 얘기를 한다 치면 분명히 등비 수열이 초항이 0일 때 수렴할 수 있었다. 그죠? 자, 급수의 초항이 0일 때 수렴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0 나니까 자, 그 합도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0일 수밖에 없으니 급수에도 초항이 0일 때는 들어가기는 합니다. 쌤 여기서는요 초항이 0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본 겁니다. 아시겠죠? 끝!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먼저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급수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조금 다르다는 거. 잠깐 저거 녹화되고 있나? 네. 다행이야.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몇 가지 같이 소개한 다음에 급수 활용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활용해서 다룰 점이 많아서. 급수 활용하고 나면 급수 끝나니까 잠깐 급수 활용이 양이 많네요. 죽을걸? 따를 없이 급수 활용 끝까지를 끝나고 네, 방학 숙제로 주겠습니다. 1월 5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1월 6일까지.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숙제 센 화면 그거 바로 아니야? 응? 숙제 센 화면이죠. 고민해 볼게. 센 끝까지. 연말인데 그치. 너무 또 공부만 하면 고3이니까 기분이 좋겠죠. 네. 센 끝까지. 뭔가 보람차게 산 느낌. 아 이제 내가 고3이구나 이렇게 해서 실감이 좀 날 거 아니야. 그치. 조유식이 아니에요. 독일 체중이 어디는 아니요. 일단 소금하고 제가 들으셨다. 근데 지금까지 미적분 수업 했을 때 겨울방학 때 보통 여러 가지 적분법 정도까지만 들어갔었거든 항상.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끝이었어. 한 3월 첫째 주, 둘째 주, 3월 한 10일까지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올해 목표는 완강입니다. 네, 갑자기요? 빨리 하게. 빨리 하고 모의고사 문제는 조금 더 그리고 쌤 원래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원래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치기로 했었다 그쵸? 네. 저번 주에 주려고 했는데 안 줬어요. 이유는 깜빡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줘야지 생각해놓고 깜빡했어. 그래서 모의고사는 새마음 뜻으로 1월 1일 지나고 나서 그치? 우리 1월 6일날 다시 볼 거거든. 그 주부터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날 모의고사 수도 같이 할 거예요. 이제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예제 1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산수부터 해보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급수 계산하라고 하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에 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4의 n승분에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3. 뭐고 이거? 등비수열인가요? 맞아요. 뭐하면? 쪼개면. 이렇게 공부 몇 분이면 2분의 1. 이렇게 공부 몇 분이면 4분의 1.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보면 된다 이 생각이야. 그치?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자,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쪼개면서 n이 1인 것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럼 2 앞으로 나올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이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3 곱하기 몇 분의 몇에? 맞아. 4분의 1의 n승이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는 범위에 있으니까 쪼개도 좋다 이 말이고. 자, 그럼 이제 빨리 급수합 계산하는 거 씁니다. 자, 1 빼기 하니까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의 초항 얼마죠? 1.
자, 그치 1인 거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1 넣었을 때 해당되는 항의 값입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자 플러스에 마찬가지로 얘는 1-4분의 1분의 자 1 넣었을 때 항이 4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앞에 거는 2가 되고 뒤에 거는 1이 되니까 급수합은 얼마가 된다? 3 이런 걸 일단 보자라는 얘기야. 상수들. 자 그래서 이것도 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가봅시다. 자 2의 n제곱분의 사인의 2분의 n파이가 나왔어. 0. 무조건 0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일단은 자 있는 그대로는 등비 수열인지는 모르겠다. 그쵸? 나열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인은 주기가 있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의 값이 분명히 뭐 될 거다라는 생각? 반복될 거다라는 생각. 그럼 분자부터 한번 쭉 정리해볼까? 분자에 1부터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니까 얼마 들어갔다가 1 들어갔다가 2 넣으면 0 됐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1 됐다가 4 넣으면 0 됐다가 다시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을까? 그치. 자 분모는 그 상태에서 몇 분의 몇 생기고 2분의 1 생기고 2의 제곱분의 0 생기고 2의 세제곱분의 0 1 생기고 2의 4제곱분의 0 2의 5제곱분의 0 이렇게 쭉 가겠다. 그치. 0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더해지는 값들만 생각해보면 이 더해지는 값들 사이에도 등비수열 성립하나요? 하죠. 공비가 얼마가 될까요? 맞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자 초항이랑 공비 찾았으니까 급수 계산한다 이 생각입니다. 오 그럼 1 플러스 몇 분의 몇에? 4분의 1에 그대로 2분의 1 되는 거. 컷.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4분의 5분의 4가 될 거니까 자 답은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2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밌죠? 자 세 번째로 요거 1번, 2번, 3번 그럼 요것도 한번 봅시다. 1 더하기 3분의 1 자 플러스 3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4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5제곱분의 1 6제곱분의 1 3의 7제곱분의 1 쭉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거 급수 계산하래요. 자 자유롭게 창의력 발휘하시고 계산해볼까요? 가다가 뭔가 다리가 뚝 끊겨 있는 느낌이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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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고?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방식. 다 해서 못 빼는 거. 그쵸. 먼저 첫 번째 생각은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으면 3의 제곱분의 1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3의 5승분의 1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등비수열이 완성이 되죠. 공비가 3분의 1인 게. 그럼 그 안에서 여기 너네들끼리도 다시 무슨 수열이 되니까? 등비수열이 되니까 그걸 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치. 첫 번째 방법은 뭐 그렇게 가면 돼. 1-3분의 1의 전체 수열의 합이 초항이 1짜리인 거니까 여기서 빼기 얘는 공비가 27분의 1이니까 1-27분의 1의 초항 몇 분의 몇? 9분의 1 이렇게 뺄셈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뒤쪽으로 빠지는 거였어요. 어디? 전 두 개만 빠지는 줄 알았어. 띵띵 이게 땡땡땡이니까 여기 두 개만 빠지는 게 아니라 뒤에 것도 이제 규칙성이 있게 오케이. 0승, 1승, 3, 4, 7
90 이렇게 가겠죠. 저거 죽어간다고. 아 그렇죠. 보통 땡땡땡은 불직선 일정이 유지될 때니까. 자 근데 나는 쌤 팔수가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계산 두 개씩 그럼 이렇게도 볼까요? 홀짝으로. 그치 얘끼리도 무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이겠지. 공비가 몇 분의 몇이에요? 27분의 1. 그쵸? 자 짝수 번째 항들만 봐도 공비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그치 27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등비 급수 두 개가 더해졌다 이런 생각으로 가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1-27분의 1분의 자 초항 1짜리랑 자 1-27분의 1의 3분의 1 만들어지면 자 분모가 어떤 상태니까? 똑같은 상태니까 통분이 될 거고.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묶어서 봐도 되겠네. 우리가 앞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수원에서 공부할 때 그지? 자 부분합 일정한 한계수끼리 묶어내도 지들끼리도 다시 뭘 만들었지? 수열을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 덩어리에 대해서 자 이 두 개 덩어리가 다음 하는 걸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공비가 똑같이 몇 분의 몇이 될 거니까 27분의 1이 될 거니까 자 이 1 더하기 3분의 1이 전체 초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계산은 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번분수니까 아래로 27 곱하면 27 빼기 1에서 26분의 자 27 곱하면 27 더하기 9가 될 거라서 자 분자의 36, 분모의 26 약분하면 13분의 18이라서 뭐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그치?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자 왼쪽에는 예제 이번에 우리 많이 보던 느낌이지 않아? 수원에서 그지? 자 이거 등비 수열 거듭 제곱에도 당연히 무슨 수열 되는 거니까 등비 수열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공비랑 초항의 형태를 잘 찾아보라는 얘기가 된다. 그쵸? 다른 점은 아 지워버렸네. 자 부분합의 식이 간단해요. 급수의 식이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등비 수열에서 급수는 1-r분의 뭐로 표현되고 A로 표현되고 그치? 자 등비 수열합 S에는 1-r분의 A에 1-r의 N승. 자, 둘 중에 누가 더 간단하지? 급수가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수원할 때보다 계산이 훨씬 어떻게 될 거다? 간단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자, 네가 이거 수렴하는데 당연히 공비는 어디 안에 범위에 있을까요? R과 그치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정제된 상황인 거야. 그럼 얘는 급수합을 표현할 때 자, 공비는 어차피 R이고 초항은 A가 되는 거니까 자, 이 급수합을 표현하면 1-r분의 A가 얼마다? 2다. 자, 이거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r 제곱분의 초항은 A제곱은 얼마? 12. 너 안에 너 있다. 그쵸? 자, 그러면 그거 집어넣어서 2 된다 치면 자, 요식은 2 곱하기 남는 거 뭐가 될까요? 1+r분의 A가 그치 10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고 6이라고 적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이 둘의 관계를 연립하면 A와 R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그런 느낌으로 초항이랑 R 계산하고 그럼 여기 있는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1-r에 3승분의 그냥 A의 몇승? 3승으로 바꾸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거 등비 수열할 때도 똑같았었는데 AN 제곱이 아니라 얘가 A의 2n이 되면 완전히 어떤 문제인 거지? 다른 문제지. 얘는 공비는 누구 제곱이 되고 R 제곱이 되고 대신에 초항은 뭐라고 잡아야 돼요? A 그치 A2니까 AR 그치 AR로 잡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 안에 얘 있는 구조라서 계산은 더 간단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번째수나 이런 거 소소한 것들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시는 이제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을 줄 건데 초항이 오고요. 자, 그 수열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AN의 제곱의 값을 칠로나는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상황에서
3의 응승분의 자 그대로 A가 있다. 요거 급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초항이 주어져 있고 다음 항을 찾는데 이전 항의 제곱해가지고 7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라는 거니까 어쨌든 분자에 있는 수열이 어떤 모양인지 봐야 된다. 그쵸? 경험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주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자, 그럼 A1부터 정리가 치면 A1이 5고요. 자, A2는 이 5를 제곱한 값을 다시 7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7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3, 7에 21에서 얼마 될 수밖에 없냐면 그치 4가 될 수밖에 없죠. 자, 4, 4, 16을 다시 7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될 거고 그럼 다시 2는 4를 다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다시 A5는 2, A6는 4 어라 몇 번째 빼고 다 규칙이 생기네. 그렇지. 그럼 초항은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말일까?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5는 따로 덧셈을 하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급수가 생기겠네. 그치? 자 그럼 얘가 3의 제곱분의 4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자 3의 4제곱분의 4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2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아까 경험에 따르면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이 두 덩어리를 묶어서 공비가 몇 분의 몇인 걸로 보는 게 9분의 1로 보는 게 편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초항은 이 둘의 합이 되니까 자, 9분의 그냥 적자. 9분의 4 더하기 27분의 2. 자, 번분수니까 27 곱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7 곱하면 27 빼기 3이 될 거니까 24가 남을 거고요. 자, 27 곱하면 3, 4, 12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14 남아서 어쨌건 간에 자, 약분이 일어나면 12분의 그대로 7 된다는 거. 자, 신나서 이거 답 적으면 틀리겠다. 그죠? 자, 그래서 12로 통분하면서 12분의 자, 4배 하면서 자, 20 더하기 7 될 거니까 자, 정답은 자, 3 약분되면 4분의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한 땅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 4번도 봅시다. 자, 요것도 지금 아까 우리 경험상 무엇이 있는 수열? 그치, 주기가 있는 수열이 될 거고 그럼 AN의 급수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A1부터 우리 그냥 하나씩 적어본다고 칩시다. 분자부터 계산을 해서 적는다 치면 자, 분자에 여기 먼저 n에 1 들어가면 코사인 0이니까 얼마? 1 2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0 그럼 마일 0 다시 1, 0, 마일 0 이렇게 쭉 가겠다. 그쵸? 자, 분모에는 2의 거듭 제곱들이 될 건데 처음에 1 넣었을 때 1 남으니까 1분의 1이고 자 2분의 0이고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고 2의 세제곱분의 0 이렇게 쭉 가겠네. 자 0인 것들은 다 배제하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공비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인 게 그렇죠. 4분의 1인 게 눈에 보인다. 그치? 자 그럼 좌변에 있는 이 급수의 합은 자 1 더하기 4분의 1분의 초항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4 곱하면 답은 몇 분의 몇 좌변이 5분의 맞아 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bn을 계산하러 갈 건데 bn도 우리가 2의 n승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1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본다? 따로? 그치 따로 보면 되겠네. 자 이렇게 묶은 거 바로 계산할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초항은
맞아 2분의 1 그래서 얼마? 1 만들어질 거고 더하기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지 않을까? 자 그한데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승이면 그냥 앞에 마이너스라서 얘는 1 플러스 2분의 1분의 자 대신 초항이 1 넣었을 때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거? 2분의 1 된다는 거 그쵸? 이렇게 가면 되고 아래로 2 곱하면 그대로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변은 p 곱하기 3분의 4가 남습니다. 스륵스륵 날라가면 그래서 p 값이 1분의 3으로 결정된다는 거. 요렇게까지 계산은 이제 좀 할만하다 그쵸? 자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고 자 이제 몇 가지 문제 더 보고 갑시다. 기본적인 계산은 잡혔으니까 낚일 만한 것들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안 낚일 수도 있고. 자, 등비급수다 그쵸?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x 범위 찾으래요. 초항은 얼마고요? 1이다 그쵸? 그럼 초항은 어차피 0이 안 되는 거니까 초항 부분은 빼고 갑시다. 그럼 공비만 따지면 되지 않을까? 공비가 뭐네? 2분의 2-x인데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 y과 1 사이. 즉 등호는 당연히 없는 걸로 이렇게. 자 그래서 x의 범위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까 저 정리 빨리 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x 0. 자 x 범위로 바꾸면 0보다 크고 4보다 어떠하다? 작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 이제 수렴하는 x 범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급수의 합이 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급수의 합이 만약에 3분의 2일 때 x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도 이제 줄 수 있지 않을까? 등비 급수 문제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뭐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보장이 되니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 건 보장이 되니까 급수야를 바로 쓰면 되겠죠. 그럼 1-에 2분의 2-x분의 초항 얼마 다시? 이랬을 때 이게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다. 그쵸?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역수가 3분의 2니까 얘가 몇 분의 몇인 걸로? 2분의 그치 3인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자 계산해서 뭐 넘긴다 쳐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면 되니까?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니까 그럼 계속 2가 나오네? 그럼 분자가 얼마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자 x는 그대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수렴하는 x가 범위 안에 그대로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치? 끝? 이런 것들 자 하나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보자. 자, 두 개의 수열을 줍니다. AN이랑 BN을 줄 건데 A1이랑 B1의 차는 6이라고 정해져 있고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에 AN과 BN의 공비가 같다. 자, 그리고 나 조건에서 뭘 줄 거냐면 AN의 급수합은 6이라고 줄 거고 8이라고 줄 거고 자, BN의 급수합은 6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자, A가 Bn을 곱한 급수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수열이라고 하면 안 되지. 두 등비 수열. 되죠? 해볼까요? 어차피 초항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차가 주어졌다. 그치? 그리고 둘의 공비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둘 다 R이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 자, 급수합부터 정리하면 나는 1-R분의 초항 그냥 A라고 둘까? 그래도 되겠지. 그치? 이게 얼마야? 8. 그럼 여기에서는 1-R분의 그치? B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자, 이렇게 관계식 하나, 둘 몇 개까지 있고 3개까지 문자 3개 방정식 3개니까 열심히 열리만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거 열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할까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뭐 하면? 빼면 A-B가 생긴다.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는 연립이랑 좀 다른 길로 가네. 그럼 1-8분의 a-b가 8 빼기 6이니까 얼마고? 2가 될 거고 여기 분자가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6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어야 돼서 3이어야 돼서 r은 무슨 2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말이 잘 안 돼? 뭐 잘못했노? 이상하다. A 더하기 B1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뭐야? 어리 안 돼? 14, 6 되면 어리 1보다 작아지는 게 오. 쌤이야? 쌤인데? 문제를 잘못 적었나? 더센 해보고 전 나오면 이상한 게 나와. 저 나이가 저기 좋게 가겠다.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네. 문제 잘못 적었나 보다. 그러면 이거 덧셈으로 바꿔서 할까요? 네. 덧셈으로 바꾸면 그럼 이제 두 개 뭐 하고 싶고? 그럼 1-1분의 두 개 더하면 얼마 되고 분자가? 6이고 얘가 얼마 되니까? 14가 되니까 넘어가면서 6이 14-14r이 된다. 그렇죠? 항 자리 바꾸면 14r이 그대로 얼마 되면서? 8 되면서 r은 7분의 4가 된다. 합리적인 값이 나왔다. 그렇죠? 자, 7분의 4. 그럼 이게 답이 너무 더럽지 않을까? 더러워도 해야죠. 그치? 어떻게 시키는데 수능 문제입니다. 자, 해야겠죠. 그럼 7분의 4가 r이 나왔으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i 좋아. a는 그러면 8 곱하기 1-r이니까 1-7분의 4를 준다 치면 이게 7분의 3이라고 나와. 느낌 이상하다.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단단히 잘못 적은 거. 자, a는 7분의 그럼 3팔이 얼마가 되는 거고? 24가 되는 거고. 자, b값도 찾으러 갑시다. 그럼 b값은 여기 8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6 들어간 거니까 b는 6 곱하기 7분의 3에서 그대로 b는 7분의 얼마가 될 거다? 18이 될 거다. 자, 심오하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자, 공비는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 그러면 49분의 16. 이 정도 계산은 근데 미적분에서 나올 수 있어. 저기서 자, 그럼 여기 초항 두 개 곱하면 되니까 49분의 18 곱하기 24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치? 번분수니까 위아래로 뭐 곱할까요? 49 곱하면 49에서 16 빼면 요즘 얼마나 그러고 33이라고 그러고. 자, 그럼 얘가 18 곱하기 24니까 생각보다 가능하네. 띠릭띠릭 하면서 3, 8에 24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기는 11 남겠다. 그치? 자, 11분의 8, 8에 64, 8일은 8이니까 144 이렇게 생각보다 할만하게 값이 나오기는 하네요. 문제는 덧셈이었나 봅니다. 저 12분에 143 12분의 뭐? 143은 딱 좋은. 그러면 예쁘고 좋았겠지만 그치. 출제자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원래 답은 뭐예요? 원래 다 안 적혀 있어. 쌤 그냥 문제만 적어도 편이라서. 그래서 서로 잘 들어야 돼. 답이 안 적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막 풀어서 이거 맞지 하고 넘어갔는데 너네 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그냥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안 되잖아, 그지? 자,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예제 7번 마지막 예제예요. 이거 깔끔하게 10분 쉬었다가 국수 활용 이어서 한번 쭉 설명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9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부분을 알파벳 그래요. 자,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좋다. 좋다? 자, 근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다. 안 예뻐요, 그치? 일단 좀 찝찝한 느낌이 있는 상태고.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뭐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이거? 네?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치? 네. 그럴 수 있지, 제곱식이라고 생각해도. 자, 이거 계산하니까 P분의 Q래요. 당연히 PQ는 서로 서인 자연수입니다. 자, 그냥 P 값이랑 이제 Q 값에 대해서 그 합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8구 아니야? 8. 나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할 건데, 먼저 베타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이다. 그 수 안에 있는 식이니까 이걸 수열로서 인식을 해야겠죠.
이거 무슨 수열일까요? 어떻게 보면 따로 보면 뭘까? 등비 급수 계산이다. 그치? 베타의 n승이니까 공비가 무엇인? 베타인. 공비가 무엇인? 알파인 등비 급수예요. 그럼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일단 뭐 할 수도 있는데 발산할 수도 있는데 수렴하니까 문제 일단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합시다. 그럼 수렴하려면 이 알파나 베타가 반드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가 1 사이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하려면 자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나의 능력 곱셈 공식을 써야 곱셈 공식을 근해 공식 써야겠죠. x 몇 분의 9분의 근데 3 3풀만 마일이랑 1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써야 돼. 마일이랑 1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어디 그거요 이상은 이렇게 3 아 근데 저거 하려면 일단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뭐 똑똑하죠. 마일이랑 1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절편을 찾는 거라서 그러니까 재현이는 요 얘기를 하는 거네. 두 분이 마이가 1 사이에 있는 걸 떠올려보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마이 넣어서 0보다 크고 1 넣어서 0보다 크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도 일단 가능하긴 하죠. 그치? 자, 고급진 생각이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면 직접 근무도 되겠다. 그치? 잘했어. 틀린 건 아니야 당연히.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근해 공식 쓰면 9분의 3 뿔마에 그대로 9 플러스 9가 되니까 여기 루트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18이 들어가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1보다 클까? 1보다 크고 작으려면 분자가 9, 절대값이 9보다 크고 작아야 된다. 그쵸? 루트 18 해봤자 몇 점 얼마밖에 안 돼요? 4점 얼마. 그럼 더해도 7점 얼마니까 1보다 없다고 거고 작을 거고 빼도 크기가 그치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지. 그치. 크기가 1보다는 작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무엇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수렴하는 범위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할 거고 그럼 베타의 n승에 대한 급수 계산은 뭐가 될까요? 1 마이너스 베타분의 초항거 베타 마이너스 다시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심심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곱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뭔가 예쁘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그쵸? 자, 정리해보면 분모는 자, 두 분모에 곱이 들어갈 거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대각선 곱해서 정리가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이렇게 곱하고 빼는 거니까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맛있다.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이렇게 약분이 되겠다. 그쵸? 자 분자 1 남을 거니까 이거 열심히 계산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근계수 관계를 써가지고 뭔가 열심히 계산하자는 얘기는 당장은 아니었고 등비급수로서 인식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끝이 나고 그 교재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정리가 되냐면 쪽 아니야 거기 급수 활용이니까 네 지금 74쪽까지는 내용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잠깐 보고 왔다. 73쪽에 진입한별 나오죠? 이건 불안한 지점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자, 익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급수하면서 분명히 익히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익힘 1번을 볼게요. 73쪽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익힘 1번에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기억해서 리미트는 무한대로 갈 때 AN 0이면 자,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로까지 갈 때 AN은 수렴한다. 참 거짓? 거짓 그치 얘는 거짓이지. 그런데 있잖아 여기에 두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라고 문제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따지자는 얘기로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거 거짓인 거 자명이 빨리 판정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게 등비 수열 AN이라고 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는 등비 수열은 초항이 얼마이거나 0이거나 공비의 범위가 어디 사이에 있는 거니까 말과
1 사이에 있는데 1은 돼? 안 돼? 안 돼. 왜? 초항으로 수렴하는 거라서. 맞지? 그럼 이렇게 지금 전제가 된 상황에서 급수가 수렴한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대로 급수의 수렴 조건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AN이 등비 수열해야 돼 있으면 이 지분이 뭐로 바뀌기 때문에 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잘 봐야 돼. 등비 수열인지 그냥 무엇인지 수열인지. 그래서 특정 수열로 한정됐을 때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익힘 1번 문제에서 분명히 수열이 어떤 모양인지 너네 그 매니큐 잘 안 읽잖아. 그치? 나도 잘 안 읽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를 해야 돼요. 설마 녹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지? 빈자야 미안하다. 아 되고 있었다. 안 미안하다 빈자야. 자 그럼 니은은요? 니은은 그냥 수열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 적고 있구나 미안하다. 맞는 말. 그치 맞는 말이죠. 이것도 등비였으면 그치 이건 등비라고 맞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둘 마시라고? 둘 다 맞다고. 자 디귿은요 ANBN 곱한 급수가 수렴하고 자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자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렸다. 그치 뭐 하는 거 있지? 맞아 진동하는 거 있지. 그치 01111이나 10101010 있었기 때문에 진동하는 거 대표반에 잘 잡았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마찬가지로 A랑 AN이랑 BN이 등비 수열이면 맞죠? 확인해봐야 돼. 이거 좀 복잡하지 그치? 디귿은 같이 한번 상담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져봅시다. 만약에 AN이랑 BN이 모두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지금 AN, BN 곱한 거 급수 나와 있고 됐지? 문제에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렴하고 동시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런 상태라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참? 자 일단은 초항은 그치 나중에 둔다 치고 맞아 한번 해보자. 공비로 간다 쳐보자. 이 수열의 공비는 자 AN의 공비를 RA, BN의 공비를 RB라고 둔다 칩니다. RA, RB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지 않지? 0을 수렴하지 않지. 그거 무슨 말일까? RA가 마일과 1 사이가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R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얼마 이상이거나 1 이상이거나 RA가 그치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열 AN은 등비 수열 AN은 뭐 하고 있는 상태임이 확정이 돼. 발산하고 있는 상태가 확정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범위에 있어. 이런 범위에 있을 때 두 개 곱해서 마일과 1 사이에 있으려면 RB의 크기는 당연히 1보다는 어떤 값이어야 될까? 절대값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진입 판별을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했고 자료들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앞쪽의 내용 잘 잡혀 있으니까 등비 수열에 대해서만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73쪽에는 ANBN에 대해서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어디? 3번 135 그랬습니다. 73쪽은 없고 74쪽에 있는 거지, 그치? 74쪽에 어디 있노? 3번? 135번에 3번 그치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이제 주의 있게 잘 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내용이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짧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우리 급수 활용할 건데 여기가 재밌거든. 여기를 즐겁게 부지런히 풀어나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이정인이 거짓말처럼 2층에 있었거든. 근데 제주 시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왜 가고 싶겠어? 이거 녹화하면 안 되지. 자, 후딱딱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등비급수 활용입니다. 활용. 자, 상황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환소수에서 활용돼요. 왠지 등비급수인 거 느낌 온다 그치? 순환소수 드드드드드드 가잖아. 그치?
자,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서 활용되는 게 있어요. 좌표 평면에서 우리 어떤 거 있었냐면 너네 옛날에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창의 사고력에 이런 거 있거든. 거북이 맨날 걸어다녀. 졸라 불쌍해. 안 그래도 그런데. 자, 어느 날 북쪽으로 10m 가고요. 동쪽으로. 다음 날 북쪽으로 몇 미터 가고 5m 가고. 다음 날 서쪽으로 2분의 5m 가고. 다시 얘는 남쪽으로 다음 날 4분의 5m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문제가 있었어. 기억나니? 이런 거 있었죠.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순환소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있었어. 얘가 이동한 거리의 총합이 이제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럼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 10 더하기 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무슨 급수? 등비급수 배움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게 쉬웠을까? 많이 쉬웠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다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서 순환소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나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어떻게 바꾸냐고? 이렇게 갈 것 아니야, 그치? 그치, 여기 5 곱하면 되고 여기 5의 제곱, 5의 제곱 곱하면 되겠죠. 5의 상승, 5의 상승 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숫자들도 뭔가 무슨 성이 생길까? 규칙성 생기게 뭔가 예쁘게 만들어진 문제가 있었어. 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돌다 보면 어떤 지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 좌표를 구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위치를 찾는 문제가 하나 있고 한 세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냥 도형 활용이 있어요. 자, 도형 활용은 우리가 수원하면서 했던 건데 자, 한지 좀 됐기 때문에 기억 떠올리기 위해서 쌤이 몇 가지 예시사항들 같이 해석할 겁니다. 알겠죠? 자, 순차적으로 얘들이 왜 등비급수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한 예시로 순환소수 먼저 볼 건데 자, 우리 분명히 0.24 땡땡 같은 숫자들 25로 갈까요? 0.25 그래 0.25 땡땡 가자. 땡땡 숫자들 인수로 표현하면 몇 분의? 99분의 25가 그치? 왜죠? 그치, 얘가 0.25252525 가는 숫자인데 이걸 일단 문자 누구로 두고? x를 두고 자, 자릿수 맞춰서 꼬리떼기에서 몇 배 한다? 100배 한다. 그치? 그래서 100x가 25.2525 가는 거라서 이렇게 떼면서 규칙성 찾아서 공식 만들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자, 0.25 땡땡이면 0.25 더하기 0.0025 더하기 0.000025 더하기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등비급수네. 공비 몇 분의 몇이죠? 그렇지,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100분의 1분의 그쵸. 초항 들어가면 되니까 100분의 몇이면 95. 위아래로 100 곱하면서 99분의 25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할만하다, 그치?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1.243에 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첫 번째 항부터 지금 순환이 되지 않는 구조야.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순환되는 것만 무슨 급수가 되는 거니까 등비 급수가 될 거니까 1.2는 따로 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10분의 12는 나중에 다시 더할 거고 그럼 0.043하고 더하기 0.00043 하면서 이제 얘도 눈에 보이지 않나? 그럼 1-100분의 1에다가 다시 몇 분의 몇이 될까요? 1000분의 43. 그래서 1000 곱하고 계산하면 그래서 1000 곱하면 분모의 990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90분의 몇일에다가 43에다가 10분의 10이 더하는 거라서 위아래로 99 곱해서 덧셈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기는 하겠다. 그쵸?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순환소수에서 활용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공식 같은 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끝! 자, 1절이고 자, 얘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좌표라는 체계를 도입할 때 자, 가로축 X축이랑 세로축 Y축이 있는 거다. 그치?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해주면 아까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원래 극좌표계랑 직교좌표계에서 좌표계를 두 개를 배웠어요. 옛날 교육과정에서. 자, 극좌표계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결국에는 좌표라는 체계는 이러한 평면상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쵸?
그런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4가 되면서 자, 이 회전된 각의 크기가 60도라고만 해도 그치? 이 점의 위치는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 정해질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경의 반지름 길이랑 회전된 각을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하는 게 극좌표계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극좌표계의 표현은 자, 여기는 동경 길이 반지름 들어갈 거고 여기는 각세타가 들어가면서 표현되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무슨 함수를 배웠지? 삼각함수를 배우는 게 이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함수랑 나중에 복소평면이랑 연결되면서 막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게 싹 다 빠졌어요. 자, 그럼 일단 이 얘기를 해보자. 어쨌든 위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쌤이 지금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동경길이랑 각을 통해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인 x좌표랑 y좌표를 이용해서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도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교좌표계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냐면 가로 성분과 무슨 성분을? 세로 성분을 나누어 보겠다는 게 초점이야. 그치? 그럼 x는 따로, 누구는 따로? y는 따로따로 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좌표평면 쪽에서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직교좌표계 자체가 자, 수평 성분인 가로 성분이랑 수직 성분인 세로 성분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그냥 관찰해도 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왜? 서로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x좌표에 영향력이 있을까? 없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그러면 y좌표에 영향력이 있을까? 없어. 그냥 따로따로 그래서 성분을 나누어 본다는 게 가장 큰 초점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좌표 몇 콤마 몇이 됩니까? 2고 2루트 3이니까 1루트 몇? 2 콤마 2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있잖아, 내가 좌표평면상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이 대각선 방향으로 60도 회전된 60도만큼 각을 이루는 이 성분 길이가 자, 10만큼 되는 위치에 P라는 점이 찍힌대요. P1이 찍혔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 성분과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는 상태로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자, P2를 잡을 건데 그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주어진 길이의 절반만 될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렇죠? 계산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규칙성을 보기 위해서. 그게 제일 편하니까. 자, 이번에는 또다시 얘랑 이루는 각이 30도가 되도록 자, 이렇게 P3라는 점을 잡아요.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길이도 다시 절반할 거라서 얘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만들 거거든. 자, 이 일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야. 그럼 Pn이 어딘가로 들어서겠다. 그치? 그때 Pn은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을 때 자,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가 어디일까 생각을 하잖아. 그치? 아까 거북이보다는 문제상이 조금 더 난해하다. 그쵸? 자,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어차피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면서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이동의 상태를 확인을 할 건데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랑 분명히 서로 특정 비율로 똑같은 방향 뻗어나가니까 일정 비율로 축소된 길이가 되는 거지. 몇 분의 몇 배 축소됐을까요? 8분의 1배가 축소됐겠지. 그럼 여기서 x좌표 더해지는 것과 y좌표 더해지는 것도 다 몇 분의 몇 배씩? 8분의 1배씩 될 거다. 그럼 무슨 수열 될 것 같아? 등비수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든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지금 쌤이 얘기한 이 첫 번째 이동과 네 번째 이동 사이에 분명히 등비수열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 있는 두 번째 이동과 짝이 되는 것은 그 다음 이동은 자, 닮이 되는 것은 몇 번째 이동이 될까? 그렇죠. 다섯 번째 이동이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고 등비수열 형태로. 그럼 세 번째 이동이랑 몇 번째 이동이? 여섯 번째 이동이 이렇게 관련이 있겠다. 그치? 그럼 이들 간에 등비수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좌표랑 누구 좌표 따로 본다? x좌표랑 y좌표 따로 볼 겁니다. 자, 이동에 따라서 x좌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적어 볼 거거든. 자, 처음에는 지금 x좌표 증가하는 게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이동에서 더해지는 x좌표는 자, 지금 이 길이 어쨌든 절반 됐으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밑변도 어떻게 될까요? 절반 되니까 몇 분의 몇 더해지게 될까? 2분의 맞아 5가 더해지는 거겠지. 그치? 그런데 세 번째 이동에서는 x좌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지? 그치, 줄어들어 버리지. 얼마만큼 줄어들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0만큼 됐어. 자, 그 다음 작성하는 게 어려울까?
쉬워. 몇 분의 몇 배니까 전부 다. 싹 다 8분의 1배야. 그럼 플러스 8분의 5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의 이동에서도 규칙성이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럼 물론 여기 있는 첫 번째랑 네 번째랑 일곱 번째들끼리 등비수열이 이룰 거고, 자, 두 번째, 다섯 번째도 등비수열, 세 번째, 여섯 번째 띠디딩도 등비수열이지만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그럼 이거 전체를 무슨 항이라고 보면 될까? 그렇지. 추항으로 관찰하면 되고 전체 공비는 몇 분의 몇이 된다? 8분의 1이 된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서 1-8분의 1분의 자, 추항 계산한 거 그냥 쭉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5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 하나 날린다 치면 다시 2분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야 돼. 2분의 5가 같은 거. 뭐요? 2분의 5가 2분의 1 제곱 곱하기 10 아니야? 그러네. P1이랑 P3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절반 가니까 당연히 여기로 오는 거겠다. 그치?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고. 3분의 1배 할 걸 그랬나? 4분의 3배 할 걸 그랬나? 어쨌든 자, 그림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고 수치적으로 맞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산수마저 하나 가볼까요? 이렇게 그치 예쁘게 없어질 거고 위아래로 몇 배 하면 되니까 8배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몇 분의 7분의 40으로 누구 좌표가 수렴하는 상태야? X좌표가 수렴하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X좌표 구했으니까 누구 좌표 따로 해야 될까? Y좌표. 자, 너네 거죠. 시작하시면 됩니다. 들어봤어요.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이동의 방향성이 몇 종류가 있으니까? 세 종류가 있으니까 공비가 지금 2분의 2분의 1에서 8분의 1 된 거야. 그럼 아까 거북이 문제는 이동의 방향이 몇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 무슨 변화만 있을 거라서? 구호 변화만 있을 거라서 뭔가 두 세트가 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치? 그럼 막 오각형으로 돌아가는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각이 더워서 계산이 예쁘게 안 나올 거라 가지고 그렇겠지. 근데 뭐 세타로 잡아놓고 문제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생 취향이고 다행히 아직도 한 번은 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럼 Y좌표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Y좌표는요. 자, 처음에는 얼마가 더해진다 빠진다? 5루트 3이 더해진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5루트 3이겠죠. 세 번째 이동에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플러스 그치 0이 되고 이외에는 자 세트가 몇 분의 몇 개씩 될 거라서 그치 8분의 1씩 될 거라서 자 이 전체가 추항이면 되기 때문에 자 1-8분의 1분의 자 두 개가 계산해서 2분의 1 곱하기 5루트 3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8배 하면 7분의 그대로 4, 5, 20이니까 20루트 3 된다는 거. 할만하다. 그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 활용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우리 어떻게 했던 거냐면 수원할 때 했던 건데, 자, 오랜만에 기억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지금 밑변과 높이 길이가 각각 10이와 6인 직각삼각형이 있었는데 이 안에 당연히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을 자, 넓이를 S1, 둘레를 L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른쪽에는 요 직각삼각형에 다시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또 그릴 수 있을 거고, 그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S2, 둘레를 L2 이렇게 하면서 무한히 삼각형을 그려 나가자는 거지. 심심하니까 재밌잖아. 재밌어야지? 재밌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SN이 되는 거고 여기에 LN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맞죠? 첫 번째 SN의 급수를 구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 LN의 급수 구할 거예요. 생각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들끼리 무슨 수열 성립할 거고 등비 수열 성립할 거고, 그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항들의 공비랑 뭐만 찾으면 돼? 초항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지. 자, SN이랑 LN은 등비 수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일정 비율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돼. 그래서 옛날에 이 문제가 수능에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거의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왔거든. 보너스였어. 쉬우니까. 왜? 한 몇 개만 계산하면 두 개만 어떻게든 계산하면 무조건 초항이랑 뭐가 계산되니까? 공비가 계산되니까 그치 그냥 그렇게 답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안 나와. 그래서 대신에만 나와.
내신 아직 그 기준을 못 버리니까 이게 기초적인 거라서.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초항이랑 무조건 두 번째랑 찾지는 않을까? 띨빵하지 않아, 그치? 자, 똑똑하게 가봅시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공비를 정할 때는 초항은 그냥 직접 계산하면 되고요. 공비 정할 때는 도형에 무엇을 이용하냐면 당연히 닮음 이용이야. 일정한 길로 축소되는 게 닮음의 정의잖아, 그치? 자, 그럼 닮음을 어떻게 쓸 건데 하고 보니까 자, 이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요 정사각형 두 개의 닮음비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길이 구해야 되는 게 현재 파란색 정사각형도 길이를 모르고 노란색 정사각형 길이도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럼 길이 계산 몇 번 있어야 되지? 2번 있어야 돼. 그치?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파란색을 결정하는 도형은 사실 전체 큰 직각삼각형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파란색 정사각형과 노란색 정사각형의 닮음의 비는 결국에는 파란색 직각삼각형, 이 정사각형을 담고 있는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노란색 정사각형을 담고 있는 노란색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랑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겠지, 그치? 그래서 길이가 주어진 가장 간단한 도형의 닮음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보너스잖아. 여기 세로 길이 얼마 있으니까 6이 있고 여기 얼마 있으니까 10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계산할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 길이밖에 없는 거. 자, 그게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니까 여기를 미지수 뭐라 잡으실 때? x라 잡으실 때 여기는 당연히 몇 x니까? 2x니까 여기 나온 거 x 준다 치면 3x가 얼마 되면서 10이 되면서 x는 얼마일까? 4가 되겠죠. 그럼 닮은비가 간단히 몇 대 몇이 됩니까? 3대 2가 되는 거겠죠. 자, 도형에는 넓이입니다. 그쵸? 넓이비는 몇 대 몇이 되고요? 9대 4. 그치, 9대 4가 되는 거니까 공비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게? 맞아, 9분의 4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인 거야. 자, 초항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한 변 길이가 곧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니까 초항은 4, 4, 16. 그래서 이 흡수가 계산이 되겠죠. 쉽다, 그쵸? 자, 그럼 둘레는요? 둘레는 넓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길? 이 표현인 거지, 그치? 둘레는 길이로 만들어진 거잖아. 자, 그럼 둘레끼리의 공비는 닮은비로 가야 될까? 넓이비로 가야 될까? 닮은비로 가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 둘레의 비는 닮은비 그대로 3대 2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급수의 공비는 당연히 몇 분의 몇일 수밖에? 3분의 2. 그럼 1-3분의 2분의 그대로 초항은 여기 한 변기를 다 했으니까 4, 4, 16 나오는 건 똑같이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 끝!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도형의 활용 문제를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니 문제 어렵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내용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할 건데 볼게요. 자, 직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은 자, A1, B1, C1, B1 이렇게 생길 건데, 자, 얘 세로 길이는 1, 가로 길이는 2라고 했습니다. 반으로 뭐 하고 싶다? 쪼개고 싶다, 그치? 그런 느낌은 있고, 자, 안 쪼갤 거예요. 자, 이 A1, B1을 한 변 길이로 하는, 한 변이 아니라 반지름 길이로 하면 원을 그리겠대. 4분원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교점이 뭐가 되냐면 M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4분의 색칠해. 아, 재밌겠다 하면서. 자, 색칠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A1과 D1을 한 변 길이로 하는 4분원을 하나 더 그려요. 이런 식으로. 원래 밑에 이렇게까지 가겠다. 그치? 근데 우리 도형은 요 안에까지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이제 교점의 좌표는 모르겠다. 안 잡아주고. 자, 이 두 개의 원에 원이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비도 1대 2가 돼야 된대. 그런 사각형 그릴 수 있을 거잖아. 또 안에 제일 없는 거 같아. 네, 그래서 여기 A2 생기고 여기 B2 생기고 여기 C2 생기고 여기 D2 생기는 거야. 자, 이제 재미난 일이 반복되겠죠. 4분원을 그리고 뭐 하고 싶고 색칠하고 싶고 다시 한 변 길이가 2인 원을 여기에 또 쭉 그리면서 자, 요 내부에다가 또 내접하는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반복해서 그려 나가는 거야. 자, 이제 이 4분원의 넓이의 총합이 계산하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보자마자 그지 같네. 패스 다음 문제 이렇게 하고 싶다. 그치? 네. 안 해도 돼. 겁나 쉬워. 맞다. 4분원의 길이 b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 4분원들의 닮은 b는 이 4분원을 처음에 담기 위해서 무슨 사각형이 그려졌지? 직사각형. 그럼 이 파란색 사각형 길이 정보는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두 번째 사각형의 한변 길이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 한변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건데 길이 b도 나와 있는 상태야. 그치. 봐봐. 지금 핵심인 점은 어디 위의 점일까요? 원위의 점이죠. 그럼 이 원위의 점 두 개를 쭉 이어서 연장해서 그어보면 이 원의 중심을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지나는 형태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 좋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대각선 만들었을 때 자, 이 중심에서 이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원래 기존에 있던 원의 반지름 얼마가 될 거니까 2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얼마 되니까? 1 되는 거니까 뭐야? 이 대각선 길이 얼마 되는 거지? 1이지. 꼭 가로 세로 길이 가지고 닮은 길이 구하는 법 있나? 아니지. 그럼 처음에 있던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치? 근데 두 번째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뭐야? 닮은이가 그대로 보이네. 닮은이 몇 대 몇이다? 5 대 1이다. 그치? 분의 넓이 찾는 거니까 넓이 b가 5대 1이라서 공비 5분의 1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 해? 5분의 1분의 초항만 찾으면 되고 4분의 넓이가 몇 분의 2파이? 4분의 1 파이. 자, 그래서 20 곱하면 되겠다. 그죠? 20 곱하면 20 빼기 4니까 16이고 16분의 몇 파이인가? 5파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보조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있는 기출되는 문제일 거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안 괜찮은 건 아니고 다 괜찮은 건데 이제 다른 루틴의 문제를 좀 만들어 줄 거야. 개수가 변하는 게 있어요. 삼각형으로 볼까? 이게 유명한 걸로 가고. 아니 그거 처음에 보면 그렇지만 사실 다시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ABC 정삼각형입니다. 한변 길이 얼마 하고 싶나요? 6 쪼갤 거라서 그치? 자, 여기에 원을 그릴 겁니다. 원을 그리고 나면 뭐 하고 싶죠? 색칠하고 싶죠. 네. 그치. 지금 원 그리면 중심에 접점이 이어서 그치. 수단을 내리고 싶긴 한데 색칠했어요. 자, 피자.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원의 접선들을 다 넣습니다. 저 안에 또 그렇지. 예전에는 이제 부채꼴안에다가 쌤이 막 쪼개가지고 원 그리고 피자 막 만들었었는데 자, 새로운 피자입니다. 자, 이 삼각형에 또 네 저번을 그려요. 자, 그리니까 또 뭐 하고 싶어졌어요? 맞아, 색칠하고 싶어졌어요. 색칠하니까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고 나의 심심함이 타파가 됐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또 접선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또 네 저번을 그려서 또 색칠해요. 변태인가? 홍찬이 좀 전화 간다는데. 파티? 벌써라니. 야, 그거 홍찬이들은 엄청 서운해할 걸. 파티. 항상 때 저녁 파티 저희랑 같이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랑 인연이 있잖아. 인연이 깊어? 사건을 그래? 뭘또 삭발한 사람을 할 수 있어. 아니 같이 재밌대. 네, 계속 그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칠된 면적을 S1, 자, 두 번째 노란색으로 색칠된 면적을 S2, 자, 분홍색으로 색칠된 면적들을 다 더해서 S3 이렇게 계속 색칠해 나갈 건데, 자, 그 총합이 궁금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는 도형의 축소도 일어나지만 무엇도 변화가 있지? 개수도 변화가 있어.
개수도 일정 비율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몇 배씩? 3배씩.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어차피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원은 첫 번째 게 몇 개인 거고 한 개인 거고 두 번째 축소된 노란색 원은 몇 개가 되는 거고 세 개가 되고 자 분홍색 원은 그대로 9개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개수에 대한 수열을 따로 본다 치면 이게 무슨 수열이 될까요? 등비 수열이죠. 자 그럼 여기 아까 우리 닮음을 통해서 축소되는 도형들의 면적들도 무슨 수열이 됐습니까? 등비 수열. 그치 옛날에 했지. 그래서 등비랑 등비 곱하면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가 되는 거니까 전체 공비를 찾을 때는 개수비랑 여기 있는 도형의 축소비를 그대로 곱하면 된다 이 생각이죠. 자 그럼 개수비는 이래로 3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제 도형의 넓이비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원의 반지름을 구할 거야 아니면 무슨 삼각형을 구할 거야? 정삼각형을 구할 거야. 당연히 정삼각형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 정삼각형 한 병길이 이미 보너스로 얼마 나와있으니까 내가 찾을 거는 이 노란색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병 길이죠.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꾸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구. 얼마 나와요? 2? 아니래. 맞지 않아요? 2 3분의 1 처럼 보셨습니다. 뭐가 성장분을 한다는 거? 아 여기 2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 이 도조선을 그리고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3. 2 해가지고 정삼각형에 2 맞는 것 같은데 자 확인하러 갑시다. 자 접하니까 중심 접점 연결해야 되겠죠? 자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랑 연결하면 여기 몇 대 몇 대 몇 될 거고 1K 이제 루트 3일 거고 여기가 반지름 뭐가 돼요? R인데 루트 지금 여기가 잘못해서 3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몇 루트면 2루트 3. 자 그런데 여기 반지름의 일부가 다시 뭐가 되니까?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지금 이 정삼각형이 다시 접점일 수밖에 없는 상태긴 하죠.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라서 루트 3인 거라서 1대 2대 루트 3에서 요 길이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여기가 얼마다? 2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야죠.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도형이 지금 서로 합동이 무슨 삼각형으로? 직각삼각형 두 개로 쪼개질 거니까 여기 몇 도 하면? 60도 하면 여기도 1대 2대 루트 3 확립해야 돼서 이 길이가 1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 2라고 찾아도 상관은 없고요. 저 정삼각형이랑 아니에요? 정육각형? 정육각형 정삼각형 아니에요? 정육각형이요. 아닌가? 요 안에 정육각형? 예. 이 안에 정육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 6개로 쪼개지긴 하지. 그래서 그냥 xxx 해가지고 3x가 6해서 x는 2 하면 안 돼요? 똑똑한데.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요 변기랑 같다는 보장이 있어? 그런가? 정삼각형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고. 정삼각형 강만 같은 거. 근데 있죠? 여기 어차피 한 변기이 똑같긴 하네. 응.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좀. 얼핏 뽕이 아니네 이게. 이야 구 윤. 난 윤. 윤. 날카로워. 예, 참. 배일 뻔했어. 자, 되었습니다. 자, 5조 정도에서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제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됩니까? 10대 2가 되면서 3대 1이 되겠네요. 넓이 비가 몇 분의 몇 배 되는 거라? 9분의 1. 이거 있잖아. 분명히 공동비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계산을 가끔 이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다 보면 공비가 막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1보다 크니까 4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2를 했어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있네? 제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비는 당연히 1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전체 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맞아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추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원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원의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기 때문에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자 몇 파이 들어가야 된다. 3파이. 그래서 답은 3 곱하면서 1분의 9 곱하기 이렇게 되죠. 할만하다 그쵸? 자 이런 건 쌤이 지금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라서 계산이 간단한 것들만 나타냈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매우
즐거운 문제들이 많이 미친 있습니다.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조선만 잘 그려나가면 이게 퍼즐 조각 맞추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거든.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